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좌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못 받아서 법적 조치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우선 고려하는 것이 가압류죠. 가압류를 꼭 해야 되냐? 가압류는 뭐에다 걸어야 되냐? 이런 가압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부터 구체적으로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계좌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주민번호를 몰라도 걸 수 있는지,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의 계좌를 전부 다 가압류할 수 있는지 등등 자주 문의받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보다는 계좌 가압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좌 가압류의 특징을 우선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 가압류와의 차이점인데요.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재가 돼서 처분이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당장 생활에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반면 계좌 가압류가 걸리면 당장 계좌에서 돈을 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사업이나 생활 자체에 즉시 지장이 초래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가압류만으로도 합의가 되거나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기 위한 해방 공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능하면 계좌보다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적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특징 역시 부동산 가압류와의 차이점인데요. 부동산 가압류는 공탁금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면 계좌 가압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어도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절반 정도를 공탁하고 그 중에서 절반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가름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청구 금액의 4분의 1 정도의 현금 공탁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계좌 가압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또 적게는 뭐 수천만 원에서 뭐 억대의 금액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서 묶어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계좌 가압류를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어도 계좌 가압류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계좌 가압류를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지만 그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소명을 해서 계좌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번호를 몰라도 계좌 가압류를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은행에 채무자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만 알면 그 은행의 모든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셋째, 거래 은행을 모르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의 모든 계좌들을 다 가압류하고 싶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권, 단위 농협이나 저축은행, 지역 새마을금고, 이런 곳들은 구체적 지점을 특정을 해서 가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제1금융권 시중은행들은 지점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본점을 제3채무자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은행에 개설된 모든 계좌에 가압류가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할 때 시중은행 7, 8곳 정도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거래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어디 새마을금고, 이렇게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몰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냐? 이건 가능하긴 한데 다른 정보, 예를 들어서 휴대폰 번호나 계좌 번호, 이런 다른 정보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 그러면 통신사에, 계좌 번호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은행에 정보 조회를 해서 주민번호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은 다음에 보정까지 해야 되므로 이 절차의 시간이 훨씬 오래, 길면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가압류 담보 공탁과 관련해서 내가 가압류 걸 때 공탁을 한 공탁금을 언제 되찾을 수 있냐라는 건데, 우선 상대방이랑 합의가 되면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본안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압류 공탁금은 부당 가압류인 것으로 밝혀졌을 때, 즉 채권자가 패소를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권리행사 최고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내가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전액 회수를 하기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계좌 가압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